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월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 톰볼의 의료센터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빨리 경찰 좀 보내주세요. 환자 가족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 협박의 주인공은 한 환자의 아버지였죠. 얼마 전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던 조지 피커링 3세의 아버지 조지 피커링 2세였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판정을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병실 점거하고 의료진에게 9mm짜리 권총을 겨누고 있었던 건데요. 피커링은 술에 취한 채 다 죽여버릴 거다, 아들과 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한테 이 권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막 이렇게 추가 협박을 이어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료진의 판단을 거부하는 비뚤어진 부정으로 보였죠. 사연을 좀 살펴볼까요? 얼마 전 27살이던 피커링 3세가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이란 건 뇌로 연결된 혈관의 일부가 막히거나 또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주로 평소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발병하죠. 피커링은 27살, 아직 젊은 20대예요. 하지만 평소에도 지병이 있었고 또 이전에도 비슷하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전력도 있습니다. 자, 응급실에 그가 도착을 했어요. 곧이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사실상 약물 치료나 수술, 하다못해 시술조차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급했던 거죠. 결국 그는 얼마 못 가서 뇌사 판정을 받는데요. 헐레벌떡 뛰어온 가족들은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뉴이어 파티까지도 다 같이 건강하게 모여서 했는데 갑자기 뇌사 판정, 죽음이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지병이 있긴 했지만 전에도 쓰러졌지만 회복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들은 아들이 잘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건데요. 그런데 아들 곁을 지키던 부모가 감정을 추스릴 새도 없이 병원 측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뇌사자 처리를 위한 각종 동의서였어요. 약간 서둘러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거죠. 어떤 절차였냐면 먼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당시 아들은요,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이걸 떼면 사실상 사망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물론 이걸 당장 제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안 된다 싶었을 때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한 거고요. 또 사실 많은 뇌사자들이 이런 경우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단체의 정보를 알려준 그런 서류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는 뇌사자의 가족에겐 좀 힘들지만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뇌사자가 회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간 아버지 피커링 2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진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존중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마 전에 실려온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저번에 쓰러졌을 때도 비슷했는데 결국 치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적이 있고요. 아버지는 의료진에게 제발 한 번만 더 아들의 상태를 봐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우리 선에선 다 끝났다고 거절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뇌사자의 가족들은 이 판정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 봤을 때는 환자가 그냥 편안하게 잡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기가 힘든데 그날 의료진은 아드님은 분명 뇌사가 맞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었죠. 자, 이쯤 되니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피커링 2세 아버지는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약간 졸속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일단 이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서너 시간만이라도 아들의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버님 결정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원하는 듯 했죠. 성급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걸린 단 3-4시간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이때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죠.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요.
술 반병을 벌컥 다 들이마시고는 장롱 안쪽에 숨겨뒀던 권총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협박했죠. 그가 요구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이 있는 병실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요구. 겁먹은 의료진은 일단 그가 해달라는 대로 병실로 데려갔고 이내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미국 특수경찰부대가 출동을 했고 이 피커링 2세와 대치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협박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커튼을 쳤어요. 아들과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딱 봤을 때 아들은 너무도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죠. 딱 3-4시간만 버텨보자. 이후 출동한 특수부대와 피커링 2세 간의 대치는 약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병실 안으로 당장 진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로봇을 보내서 두 사람이 들어있는 그 커튼을 젖히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로봇이 드디어 진입을 해서 커튼을 열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던 특수경찰들이 창문 밖에서 곧 시야에 들어올 피커링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커튼을 열자 보인 광경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피커링 2세가 순순히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집의 둘째 아들이 곧장 달려가서 아버지의 총을 먼저 빼앗아요. 그리고 이걸 본 특수경찰 부대가 이제 무기가 제압됐으니까 병실로 바로 진입을 했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당시 경찰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아들이 뇌사 상태가 아닌 걸 직접 느꼈습니다. 커튼을 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3시간 내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의 손을 이렇게 딱 쥐는 걸요. 분명 이게 서너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로봇이 등장해서 커튼 젖혔고 확신이 든 피커링 2세가 순순히 항복을 하게 된 상황. 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상황을 정리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결박했고 바로 체포합니다. 어쨌든 총을 들고 위협을 했으니까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속이 되는 내내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있다면 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피커링 3세, 27살 된 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는 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태 시간을 끈 덕에 재검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 필요한 치료까지 병행됩니다. 그러자 그가 점점 회복을 해나간 겁니다. 심지어 몇 주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까지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아버지가 목숨을 건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한편 피커링 2세 아버지는 구치소로 옮겨졌고요. 자신의 범행을 다 순순히 시인했어요. 그가 협박하면서 주장한 나한테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라는 건 사실 이 특수부대가 왔잖아요. 그에 비해 자신은 권총 한 자루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초라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였다라고 진술하는데요. 죽음 직전까지 뇌사 판정을 받고도 깨어난 환자들의 사례는 피커링 3세 외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국 엘라베마주에 살던 13살 소년 트렌트 맥킨리. 그는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모래를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린이용 트레일러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걸 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트레일러가 뒤집혀 버려요. 그러면서 맥킨리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리고 이후 트레일러까지 아이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면서 두개골 7군데 골절을 입게 돼요. 정신을 잃은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 2번의 수술 중에 4번의 심정지가 왔고 길게는 15분 동안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의료진들은 결국 부모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혹시나 회복이 되더라도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선고하게 되죠. 자, 이렇게 통보를 받은 맥킨리의 부모는
슬픔을 잠시 뒤로하고 이 아들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기증하는 데 동의합니다. 총 5명의 아이들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아들의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맥킨리 뇌파가 돌아왔어요. 동공도 반응하고 손과 발도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렇게 삶을 끝내려고 예정했던 바로 그날 아이는 뇌사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일어나서요. 온몸 스트레칭을 할 만큼 몸이 많이 회복이 됐고 사고 한 달 후엔 집에 돌아오게 되죠. 물론 여전히 몇 번의 수술과 또 치료가 남았긴 했지만 그건 목숨을 건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물론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는 인간의 되뇌 기능만 정지되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는 이 뇌 기능이 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뇌사 상태에서는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하고 머지않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뇌사 판정을 받으면요.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함부로 가족이 힘들다고 한들 치료를 중단하겠다, 호흡기를 떼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즉 여러분, 뇌사에서 깨어나는 건 정말 전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기적 같은 희귀한 사건이죠. 한편 19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아주 미스테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테리 윌리스. 그는 지난 1984년 19살이던 당시에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3개월간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사지가 점점 굳어갔죠. 그는 아주 간혹 눈을 깜빡이거나 또는 하는 약간의 신음을 내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게 아주 미약했고요. 지난 19년간 아예 가족과 떨어져서 재활센터의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19년간이요. 그러던 2003년 5월, 오랜만에 가족들이 그를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늘 그렇듯 테리 윌리스는 미동도 없이 그냥 멍한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갑자기 입을 뗀 거예요. 엄마. 19년 만에 첫 단어를 들은 가족들이 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가 콜라, 우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놀란 의료진이 달려왔고 당장 검사를 해보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19년 만에 갑자기 그의 뇌가 조금이지만 자발적으로 신경 조직을 연결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태까지 그냥 말 그대로 멈춰 있다가 갑자기 뇌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19년 만에 깨어난 그는 여전히 목 밑으로는 마비 상태였어요. 하지만 좋다 싫다 그 외에 자기의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그럼 그는 지난 19년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병상에 있던 19년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고가 났던 그날 19살의 윌리스의 기억이 멈춰 있었는데요. 근데 또 기억력은 뛰어나서 19년 전 할머니 집의 전화번호도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유례없는 이 사건을 통해 이걸 진단 오류다라고 보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자발적으로 회복되었는지 반드시 연구해야 할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쩌면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뇌사 혹은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들이 환자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다시 피커링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버지 피커링 이사는 강력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들이 참작이 되면서 금방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가 됐고 부자가 단번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들도 온전히 회복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또 가족의 사랑에 대해 역설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과 죽음의 애매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 뇌사 상태 그리고 식물인간. 분명 나와 내 가족이 결코 겪지 않았으면 하는 고통의 순간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건 의료진의 오류다 라는 걸 지적하려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평소 바쁘고 힘든 삶을 살면서 내 인생, 내 목숨은 과연 소중했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스토리가 묵직한 울림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